Your alarm clock rings, a brand new start. Time to move, time to take part. Breathing deep, feel alive. Let's get ready to thrive. Good morning energy rising up, feel the 어서 오세요. 건강 브런치입니다. make the world, make it yours. Open wide those morning doors. 이번 주도 한번 알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바로 들려드릴게요. 장범준이 부릅니다. 홍대와 건대 사이. 당신과 함께 만난 홍대의 금요일 밤 별 생각에 내가 다 설레온다. 커피잔 속에 다 먹은 아메리카노 노래소리 내 귀를 채운다. 아무도 없는 홍대의 금요일 밤 술잔 속에 다 먹은 막걸리가 어색하게 이 밤을 태운다. 해줄 말이 없지만 행복하다. 건대 호수 홍대 놀이터 난 어디든 좋아. 너만 있다면 난 어디 가든 너무나 좋아. 웃는 모습 우는 모습 모두 사랑해줄게. 너만 있다면 난 어디 가든 너무나 좋아. 오늘 밤 홍대 건대 어디든 갈래. 이태원에서 술 한잔 할래. 친구 집에서 잔다고 말해. 오늘 밤에는 손만 잡을게. 아무도 없는 홍대의 금요일 밤 술잔 속에 다 먹은 막걸리가 어색하게 이 밤을 태운다. 해줄 말이 없지만 행복하다. 건대 호수 홍대 놀이터 난 어디든 좋아. 너만 있다면 난 어디 가든 너무나 좋아. 웃는 모습 우는 모습 모두 사랑해줄게. yeah. 너만 있다면 난 어디 가든 너무나 좋아. 웃는다. 그녀가 나를 보면 웃는다. 부른다. 네 옆에 서서 노래 부른다. 웃는다. 그녀가 나를 보며 웃는다. 부른다. 네 옆에 서서 노래 부른다. 오늘 밤 홍대 건대 어디든 갈래. 이태원에서 술 한잔 할래. 친구 집에서 잔다고 말해. 오늘 밤에는 손만 잡을게. 아무도 없는 홍대의 금요일 밤 술잔 속에는 다 먹은 막걸리가 어색하게 이 밤을 태운다. 해줄 말이 없지만 행복하다. 네, 장범준 씨가 부르는 홍대와 건대 사이. 너무나 경쾌한 오늘의 건강 브런치를 알릴 만한 아주 적합한 노래였지 않나 싶습니다. 또 지금 여기가 마포 FM이잖아요. 홍대죠. 또 개인적으로 저의 집이 또 건대 근처거든요. 약간 저희 집과 요 마포 FM 정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약간의 TMI였지만 이제 다음 주면은 세상에 설이에요, 여러분. 와, 진짜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빠른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 날이 연속으로 막 다다다 이렇게 있으면 그 전주가 아주 바쁘답니다. 그래서 썩 그렇게 마냥 좋지만은 않은 그런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주인 오늘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지금 아직 제가 녹음하는 시간이 오전이거든요. 근데 체감 한 오후 3시쯤은 된 것 같아요. 지금 홍대와 건대 사이에
그냥 2호선 따라 쭉 온 느낌보다도 지금 강남도 갔다 왔고요. 우리 서울의 중심부도 갔다 왔고요. 지금 이리저리 왔다 갔다 완전 홍길동처럼 다닌 아침이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네. 약간의 이 방금 첫 곡의 멜로디처럼 그런 뚱땅뚱땅 하는 뭔가 경쾌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약간 정신없을 수도 있는 그런 제 마음이 담긴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홍대와 건대 사이 개인적으로 아주 이 와닿는 곡이지 않겠습니까? 이 거리도 거리니만큼. 네, 여기까지 저의 TMI 오프닝이었고요. 오늘의 첫 번째 코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Why 한번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실까요? 뭘까요? 여러분들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너무 궁금하다. 왜냐면 음식이라는 카테고리는 너무 무궁무진한 그게 있잖아요. 항목들이 있잖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라면 참 좋아해요. 분식류를 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분식류 중에서도 김밥이 정말 최고봉이지 않을까. 제 음식 순위에서 김밥이 거의 영순위인데, 한 0.1순위 정도로 내려오면은, 거기에 이제 라면이 있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만큼 많이 먹지는 못해요. 1년에 5손가락 안에 꼽는 것 같아요. 라면을 먹는 게. 왜냐하면 너무 안 좋은 성분들이 많다는 걸 우린 알고 있잖아요. 게다가 탄수화물 덩어리, 나트륨 폭탄, 우리 몸이 절대로 좋아할 수 없는 우리의 이 호르몬의 살짝의 뭔가 도파민적으로는 좋지만, 살짝 장기적으로 보면은 절대 좋을 리가 없는 그런 친구가 이제 라면이지 않을까. 하지만 나의 이 욕구 충족에는 굉장한 스파크를 주는, 음식이 저에게는 라면인데요. 맛있겠다. 근데 좋아하는 만큼 많이 못 먹는 것도 슬프긴 한데, 또 그만큼 한 번에 얻는 도파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먹을 때 확 충전을 해놓는 거죠. 또 저는 또 붓는 것도 굉장히 잘 붓는 사람이라서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을 때 라면은 굉장히 멀리해야 하는 음식이지만 어쩌겠어요. 맛있고 좋아하는 음식인데 때로 가끔씩 먹어줍니다. 그런데 이 라면이 물론 탄수화물 폭탄, 나트륨 폭탄 요렇게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도대체 이게 그래서 왜? 그래, 나트륨 많으면 붓는 거 알겠어. 탄수화물? 그래, 우리 몸에 탄수화물 우리 한국인 너무 많이 먹어. 요 정도는 아시지만 그래서 그게 어떤 걸로 궁극적인 해를 주는데? 라고 물어보면은 그러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 라면을 샅샅이 이야기를 해드림과 동시에 라면을 먹을 때 조금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제가 주말에 오늘이 녹음 일자로 월요일이거든요, 여러분. 주말에 라면을 먹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나 몰라요. 그 전날부터 라면 먹을 생각에 막 행복해가지고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잠들었다가 먹었답니다. 그 다음날에. 근데 저는 라면을 그냥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완전 폭탄 천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라면을 먹는지 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맞아요. 약간 사심이 가득 들어간 주제이긴 한데요. 어쨌거나 우리 한국인 라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편의점만 가도 라면 코너가 한 벽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라면을 먹을 때 컵라면에서는 약간의 제약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끓여 먹는다고 했을 때요. 탄수화물과 나트륨, 얘네들이 우리에게 주는 해로움은요, 바로 혈당입니다.
여러 곳에서 많이 들리시죠? 혈당이라는 주제가. 이 한국인이 정말 가장 자주 먹는 간편식 중 하나가 바로 라면이라고 하는데요.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면, 그리고 나트륨과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스프까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혈당 관리에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라면이 내 그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내 에너지를 충족하기 위한, 끼니를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행복을 위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다라고 했을 때, 요럴 때는 그러면 끊기 어렵잖아요. 내 행복인데, 또 먹으려고 사는 건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쵸?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하면 혈당 반응을 조금 낮춰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2년 전 2024년 기준에 한국인의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이요.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 한 명이 1년 동안 먹는 라면의 개수. 바로요, 79개입니다. 꽤 많죠. 라면 한 봉지에는요, 평균 1700mg 이상의 나트륨이랑 80g이 넘는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요, 식후 혈당 급상승의 위험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저 또한 그렇고, 이 조금이라도 혈당 방어를 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바로요, 특정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넣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되면요,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낮추고요, 나트륨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양 전문가들도요, 라면 자체보다 조합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도대체 라면 끓일 때 뭘 넣어야 하는데요? 라고 하면요. 우선 식이섬유 많은 채소를 넣어주면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게끔 도와준다고 합니다. 식이섬유는요, 소화 흡수 속도를 낮춰서 포도당이 혈류로 유입되는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건데요. 우리 바로 저번 주에 이 식이섬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듣고 계셨다면 아마 이거 딱 듣는 순간, 저번 주 주제랑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신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있으신가요? 식이섬유. 제가 매일매일 한 줌씩 좀 늘려가는 걸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행하고 실행하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그럼 아주 우리 건강브런치 우등생이라고 제가 칭찬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식이섬유량이 어떻게 됐나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어서요. 이 식이섬유는 포도당이 혈류로 유입된 속도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혈당을 급하게 가파르게 오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오르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면에 어울리는 채소가 뭐가 있는데요? 하시면요. 콩나물, 숙주나물, 풋고추, 미나리, 취나물, 콜리플라워, 목이버섯 등이 있습니다. 특히 목이버섯은요. 식이섬유 함량이 높기 때문에 면량을 줄이고 채소 비중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집에서는 간편하게 우리 해장라면이라고 불릴 때 꼭 뭘 넣죠? 콩나물 넣잖아요. 요 콩나물만 추가해 주셔도 혈당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면 말고도 라면 스프 이야기 했잖아요. 이 라면 스프는요, 혈압과 부종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나트륨이 가장 많이 집약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요때 칼륨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함께 섭취하면요,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는다고 합니다. 특히나 시금치, 아욱, 취나물 같은 채소는요,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라면의 짠맛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연구에 따르면요, 이런 녹황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은요, 당뇨병 발생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보였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은 모든 채소가 또 혈당 관리에 똑같이 유리하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특히나 추천하는 채소가 있고 요거는 좀 피해 주셔도 좋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엉이나 연근, 도라지 같은 뿌리 채소랑
양배추, 단호박 등은요, 다른 채소에 비해 당질 함량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을 때는 우리가 당 관리를 하기 위해서 채소를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뿌리 채소나 양배추, 단호박 이런 채소들보다는요, 식이섬유가 있지만 저당질 채소 위주로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콩나물이나 시금치, 취나물, 숙주나물, 풋고추, 미나리, 콜리플라워, 목이버섯 요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들 중에 요거는 저당질일까? 아니면은 당질이 조금 함량이 높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셔가지고 이 친구의 당이 높은지 혹은 좀 라면에 넣어 먹어도 괜찮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당질 친구들인지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행복한 건강한 식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탄수화물 얘기했잖아요. 라면은 정말 고탄수화물 식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0g 이상의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하지만 이 라면에는 제일 없는 성분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자체가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친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라면을 먹을 때 닭가슴살이나 계란, 두부 이런 단백질 함량이 높은 친구들을 넣어주시면 확실히 혈당 반응에 좋은 효과를 보이겠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라면을 사실 우리가 저처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먹기에는 조금 아쉬우니까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또 그런 즐거움도 우리 인생에서 찾아줘야 하니까 완전히 끊을 수는 없잖아요. 또 매일같이 이렇게 새로운 레시피들이 등장하고 또 굉장히 오랜 연구 끝에 맛있는 라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정말 라면 강국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라면들이 막 새로 출시되고 또 갑자기 뭐 시즌으로 나오고 이러면 너무 궁금하고 또 안 먹어보기가 아쉬운데 이렇게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면요. 조리 방법과 재료 선택을 좀 우리가 유두리 있게 해가지고 식이섬유 풍부한 채소와 단백질을 좀 추가해서 먹고 스프는 살짝 줄이고 면도 될 수 있으면 조금 줄인 상태로 섭취를 해주면 라면 또한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컵라면 먹을 때도 꼭 계란은 이제 추가해서 먹는 편이거든요. 보통 저칼로리 컵라면을 많이 먹기는 하지만 뭐 그러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괜히 오늘은 막 고탄수화물, 막 고칼로리가 땡기는 날, 막 요런 날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럴 때는 그냥 먹어줍니다. 하지만 꼭 계란 같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류는 꼭 추가해주는 편이고요. 우리가 끓여서 먹을 수 있을 때는 아무래도 가스레인지라는 이 화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재료를 넣고 끓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주말에 라면을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전날부터 막 너무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기다렸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라면을 사랑하는지 아시려나요? 진짜 막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일단 오전 공복을 좀 오래 가져줬습니다. 오전 공복을 좀 오래 가져주고 사실 눈 뜨자마자부터 라면을 먹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눈 뜨자마자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케이스입니다. 뭐냐? 여행 갔을 때. 그때는 우리 조금 풀어져도 되잖아요. 옛날에 뭐 펜션으로 놀러를 가거나 아니면 뭐 대학교에서 MT를 가거나 이러면 아침에 꼭 라면을 이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또 가장 간편하기도 하고 또 그 전날에 남은 라면들을 해치우고 가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항상 라면을 아침으로 조금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여행 이외에는 아침에 라면을 먹기에는 조금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조금 오랜 공복을 가져주고 단백질 쉐이크로 살짝 허기를 달래줬습니다. 너무 공복에 먹으면 또 갑자기 막 흡입해가지고 눈 떠보니 없어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단백질이 없으니까 라면에는 단백질을 좀 보충해주기 위해서 오전에 살짝 공복에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를 해줬고요. 한두 시간 뒤에 이제 점심시간에 라면을 끓였습니다. 라면에는 면은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에서 한 3분의 2 정도 넣어줬고요. 계란은 없어서 못 넣어줬어요. 계란은 좀 패스를 했고 대신 야채를 좀 많이 넣어줬습니다. 스프도 반 정도만 넣었고요. 어묵. 제가 어묵 정말 사랑하거든요. 아까 또 분식류가 제 1순위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어묵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묵은 어쨌든 제가 단백질 고함량 제품을 쓰기 때문에 어묵은 조금 여러 개 넣어줬고요. 그리고 또 야채류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우를 또 먹고 싶어가지고 라면을 끓인 것도 있거든요. 새우 제철 시기에 새우를 잔뜩 사가지고 냉동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새우를 먹어주기 위해서 라면을 끓인 것도 있기 때문에 새우 한 6마리를 넣어가지고 아주 알차게 즐겨줬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국물을 많이 먹진 않아요. 가끔 가다 보면 국밥이든 국물류 라면이든 국물류 어떤 음식이든 그런 걸 먹으면 모든 국물을 막 싹싹 비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먹으려고 한 적도 없고 일부러 먹으려고 해도 전 살짝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좀 국물은 좀 덜 먹는 편이고 또 나트륨 섭취를 좀 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건더기만 최대한 먹어줍니다. 건더기만 먹어도 거기에 흡수된 라면의 그 맛이 충분히 담겨 있어서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그 살짝 짭조름한 새우의 감칠맛도 너무 맛있었고 제가 사랑하는 어묵도 진짜 맛있었고 또 오랜만에 먹는 면도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해물 베이스였기 때문에 그 해물 맛이 나는 그 약간씩 들어오는 국물의 맛도 아주 끝내줬습니다. 네. 여러분 저처럼 제가 평소에는 계란을 2개씩은 넣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계란을 못 넣었기 때문에 계란은 빼고 말씀을 드렸지만 꼭 저도 계란을 넣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란 넣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국물은 조금 아까워도 버려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나트륨 섭취를 좀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면 먹기 위해서 라면 먹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면을 다 드셔도 되죠. 그런데 건더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면이 살짝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면까지 먹기에는 조금 배부른 감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건더기들이 더 맛있기 때문에 면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별론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시도하지 않아 보고서는 아니야, 난 무조건 면파야. 막 이렇게 생각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라면을 끓여보실 때 또 우리 다음 주면 설이잖아요. 설에 얼마나 기름진 음식들 많이 먹어요. 그러면 또 칼칼한 이런 면류가 땡길 수 있거든요. 음식 준비하면서도 나는 전을 막 부쳤지만 이 기름진 냄새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전 쳐다도 보기 싫어. 칼칼한 게 땡겨. 막 요럴 때 면류 또 땡기시는 분들, 간편하게 라면 찾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요럴 때 조금 더 건강하게 라면을 섭취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 라면을 끓여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저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면을 먹기 위해서 라면을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데 이게 면량을 줄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건더기가 훨씬 맛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당뇨나 뭐 이런 혈당의 관리가 꼭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아닐 수 있지만요.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우리 건강의 적신호가 미리미리 예방을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추천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우리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두 곡 정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무디 K의 곡입니다. 나답게. 또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어. 인스타 속 완벽한 삶들 나는 왜 이럴까 한숨 쉬다 거울 속 나를 다시 봤어. 엄마는 말했지 넌 너만의 색. 그때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어. 남들처럼 살다 보니 내가 누군지 잊었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완벽한 내가 아닌 진짜 나답게 살아가면 돼. 눈치 보지 않아도 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내 안에 좋은 것들을 느려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면 돼. 그게 나니까. 친구의 승진 소식 들리면 순간 작아지는 내 맘. 나도 뭔가 해야 해 하다가 조급한 나를 달래주던 가족은 말했지 천천히 해. 연인은 말했어 지금도 충분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나로 살아가. 사랑받기 위해 바뀔 필요 없어. 이미 사랑받고 있는 나니까. 나답게 살아가면 돼. 눈치 보지 않아도 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내 안에 좋은 것들은 바르지 않아도 괜찮아.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만의 방식으로 사랑하면 돼. 그게 나니까. 때로는 들려도 때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 배우는 나. 그것도 내 모습. 완벽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는 나. 그걸로 충분해. 나답게 살아가면 돼. 나답게 살아가면 돼. 더는 숨지 않을래.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어주니까. 느려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면 돼. 그게 나니까. 나답게 사랑하는 사람들 덕분에 나는 나로 살아가. 고마워 곁에 있어줘서. 나답게 거울 속에 나의 존재는 작아. 무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삶이란 영화에 갇힌 내 주변 사람과 채워가. 꽤나 많았던 후회 실수투성이던 그때 처음 서봤던 그 무대에서 날 일으켜주던 그 사랑을 기억해. 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그걸로 충분해. 믿을 때는 기대도 돼. 모두 다 들어줄게. 넘어져도 괜찮아. 삶은 다 천이니까. 아주 먼 훗날 나를 돌아본다. 추억
새는 그치기에 마지막까지 매 순간에 집중해야 해. 스치는 필름에 결코 후회가 없게 좋은 기운 먹은 구숨을 뱉었네. 난 얼마나 주인공 역할에 충실했나. 완벽하진 않아도 최선이었나 맨땅 그 위를 달렸고 비로소지 그래 매일 밤 얼마나 더 간절해야 들어주십니까. 멀리 왔어 진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젠 두려울 게 없지. 나 너를 흔들릴 일 없어 정말. 모든 건 조연과 숨은 사랑이 만든 거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그렇게 탄생한 거야. 영화가 끝이 난다면 엔딩 장면에 미소 지으리. 막이 내려간다 모두 떠나면 지친 널 위해 노래를 부르리. 널 위해 하루만 훗날 나를 돌아본다. 추억할 때 이 모든 게 후회 없게 아름다운 날 모두 떠올린다. 처음이자 마지막 무대 마칠게. 하루만 훗날 나를 돌아본다. 추억할 때 이 모든 게 후회 없게 아름다운 날 모두 떠올린다. 처음이자 마지막 무대 마칠게. 네,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무디케이의 나답게 이어서 이민석님의 초연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의 지식 처방전, 바로 질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날이 아직은 좀 춥잖아요. 분명 일단 오늘부터 날이 좀 풀린다 그랬는데, 저 이제 진짜 못 믿겠어요. 아직도 그냥 핫팩을 달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온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창 또 이 추운 겨울에 독감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머리가 좀 띵하고 기침이 떨어지지 않고 콧물이 주르륵 흐르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저도 이제 인플루언서 SNS를 보다가요. 감기인 줄 알아서 감기를 걸렸다가 한 2주, 3주 계속 머리가 띵하고 아프길래 타이레놀만 계속 먹어줬대요. 이 감기의 잔흔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계속 타이레놀만 먹었는데, 이제 팬이 알려준 거죠. 그 정도로 하면은 요 증상이 의심이 되는데요. 한번 이비인후과 가보세요. 해가지고 머리가 띵한 원인을 알았답니다. 어쩐지 타이레놀을 먹어도 머리의 아픔, 두통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2, 3주 내내 그 증상이 유지되는 게 이상했는데 사실은 감기로 인한 그런 두통이 아니라 요 증상, 요 질병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오래 아프게 되면은 아무래도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병원을 가는 게 중요한데 원인을 모르면 우리가 병원에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또 요 질병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기에 제가 오늘 주제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신문에도 실렸더라고요. 바로 부비동염입니다, 여러분. 요게요, 감기 비슷한 초기 증상을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기가 굉장히 쉬운 친구라고 합니다. 부비동염. 그래서 이제 제가 본 인플루언서도 최근에 감기인 줄 알고 그냥 두통인 줄 알고 타이레놀만 주구장창 먹었는데도 두통이 떨어지질 않길래 뭔가 이거 진짜 큰일 난 거 아닌가. 하지만 어떤 질병인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비인후과를 갈 생각은 못했던 거죠. 머리가 아프니까. 그쵸?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감기가 아니라 바로 부비동염이었다. 그래서 부비동염이 뭔데요? 하시는 분들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비동염은요, 얼굴뼈 속에 빈 공간인 부비동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이 공간에서 코로 이어진 작은 통로는요, 공기가 드나들면서 분비물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감기나 알레르기 비염으로 코 속 점막이 부으면서 분비물이 빠져나갈 길이 막히게 되면요, 이 부비동 안에 고름 같은 분비물이 고이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철 감기 걸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호흡기가 건조하고 찬 공기랑 오랜 시간 접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겨울 내내 달고 다니던 코막힘, 콧물, 두통 이런 증상의 원인이 보통은 나 감기 걸렸어. 이렇게 말씀을 다들 하시지만 보통 감기는요, 일주일 내외면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감기가 물러난 이후에도 만성화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부비동염이라고 합니다. 축농증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친구는요, 감기와 비슷한 초기 증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나 이거 그냥 감기야 이러면서 이제 단순히 그냥 여유롭게 여기고만 있다가 잘못하면 부비동의 염증이 눈 주위의 봉화지겸이나 뇌막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빠른 치료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비동염이 그러면 감기를 걸렸을 때 더 흔하게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기에 걸렸다가요, 바이러스 감염에 뒤이어서 세균 감염까지 겹치면서 급성 부비동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드물게 비강이나 부비동 내 종양이 통로를 막아 염증이 발생하기도 하는 질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난 분명 일단 감기긴 했어요. 일주일은 지나긴 했어요. 근데 이게 감기인지 부비동염인지 어떻게 알죠? 라고 하시는 분들, 요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콧물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께서요, 감기는요, 대부분 맑고 투명한 콧물이 납니다. 하지만 부비동염은 노란색 혹은 초록색의 농성 콧물이 특징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코막힘과 함께 콧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후비루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게 부비동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비루 같은 경우에는요, 쉽게 낫지 않는 기침을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기침이 내가 3주 이상 지속이 됐다라고 하면은 부비동염을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 콧물이나 기침 말고도요,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일단 얼굴 부위의 압통, 그리고 냄새를 좀 잘 못 맡겠다 하시는 증상, 그리고 약간의 발열, 권태감, 이런 것들이 이 부비동염의 증상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가 진단을 통해서 내가 이거 혹시 부비동염인가? 나 감기를 좀 지독하게 앓긴 했는데 아직까지 기침이 좀 오래오래 떨어지지 않고 콧물의 상태가 살짝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고 여기서 약간의 권태감도 느껴지면서 뭔가 냄새도 잘 못 맡아지는 것 같고 이런 게 의심이 되시면요, 우리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강 내시경으로 점막 부종이나 물혹, 고름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꼭 우리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세균 감염이기 때문에 세균 감염은요, 항생제를 복용을 해야만 우리가 치료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요, 2, 3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는 걸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 또 코 안에 뿌리는 비강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있잖아요. 그 친구로 이제 부종과 염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이런 약품 같은 경우에는 코나 부비동 외에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또 코 안에 바로 우리 점막에 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스테로이드는 조금 비교적 안전하다고 합니다. 장기간 사용해도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 서둘러서
이런 스프레이형 약제 그리고 먹는 항생제 복용하면서 호전이 되길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만약에 코를 좀 세척하고 싶다. 집에서. 아무래도 콧물이 좀 주요 증상이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은 생리식염수 약국에서 구매하셔가지고 코를 세척하시는 것도 분비물 배출을 돕고 코막힘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내 증상, 내 심각도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최대한 병원을 방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염증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스럽게 그냥 감기에 이어서 생겼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건 자주 재발하거나 만성화될 위험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년 요 시기가 돌아올 때쯤이면 약간 매년 꿈꾸는 악몽같이 우리 몸에 피로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감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비동염에 관해서도 한번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의 지식 처방전 주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또 우리 이번 주 주말부터겠죠?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또 이런 연휴에 아프면 나만 손해잖아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황금 연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공휴일인데 이럴 때 아프면 속상하니까 좀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또 실제로 주변에 앓고 있는 분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한 질병이 아닐 수 있겠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겠다. 또 요런 계절에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너무너무 흔한 질병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누군가에게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오늘의 주제를 선정을 해보았고요. 우리 또 저번 주에 입춘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저번 주 방송에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제가 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입춘을 기점으로 어쨌든 정말 찐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또 다음 주에 설도 있고 딱 요맘때가 우리의 찐 새해가 찾아온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춘을 기준으로 우리가 좀 크게 아프거나 나 좀 끙끙 앓는 게 있다거나 요런 뭔가 악재가 있다면요. 좋은 신호래요. 물론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근데 또 이 기점으로 치유하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입춘 그 딱 직전에 좀 아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좀 좋은 소식이 있으려나? 혼자 이렇게 상상? 아니면 망상? 이런 생각들을 하곤 했는데 또 이제 또 곧 설이기도 하니까 진짜 찐 새해를 기점으로 우리 다 건강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동시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건강한 행복한 행운이 가득한 출발을 위해서 요 주제를 선정하는 게 아주 적합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요 노래를 안 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률의 출발.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내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네, 김동률 씨가 부르는 출발 듣고 오셨습니다. 왠지 출발하면 굉장히 막 신나고 막 활기차고 막 희망이 막 샘솟는 것 같은 그런 음도 좋지만 이렇게 담백하게 부르는 출발도 괜시리 내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그래 해보자 약간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또 음인 것 같아서 이런 김동률 씨의 음색 정말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너무 좋아하는 또 그런 뭐랄까요 평화로운 목소리랄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차분하게 새로운 행운 가득한 출발을 해보자는 마음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또 어느새 마지막 코너로 넘어왔는데요. 마지막 뭘 할까? 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 신문에서 요런 주제가 나와가지고 요거 가져오면 참 좋겠다. 그래도 꽤나 단기간에 고민을 끝냈는데요. 제가 또 저번 주 정도에 눈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 초록색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고 한 달 전쯤에 말차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이어서 말차를 뛰어넘는 말차의 사촌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차가 약간 유행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유행이라고 하면은 살짝 엄청난 뭔가 건강에 관련될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뭐 요즘에 두쫑쿠처럼 그렇지만 요거는 우리가 또 건강 브런치인 만큼 이 유행이라는 거는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유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차를
밀어내고 있는 말차의 사촌이라고 불리는 차, 바로 호지차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보면은 개인 카페에서 호지차 관련한 디저트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저도 이 주제를 찾아보면서 알게 된 차이기도 해요. 호지차는 원래 제가 알고 있었던 차는 아니었고요. 저도 그래서 한번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조만간 먹어볼 예정입니다. 아직 저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텍스트를 기반해서 설명을 드리는 점, 우리 함께 이제 호지차에 대한 추억을 쌓아 나가 보자고요. 일단 말차를 먼저 살짝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전통차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가 일본의 전통차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나라에서 각각 세계 각각 곳곳에서 팔고 있죠. 그리고 또 그들만의 특색을 담은 메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전통차라고 불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신문에서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말차에 이어서 초록색은 건강과 관련된 좋은 색깔이다. 막 이런 것도 꽤나 핫하게 작용을 했나 봐요.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는 최신 트렌드 색 하면 초록색 막 이런 이야기도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초록색 열기를 뒤이어서 바로 이 말차의 사촌이라고 불리는 호지차는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2026년을 앞두고 주목해야 할 11가지 식품 트렌드 중 하나로 꼽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차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호지차, 여러분들도 한번 주의 깊게 입력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찻잎을 강한 불로 볶아서 만든 호지차는요. 떫은 맛의 원인이 되는 카테킨 함량이 줄어들어서 고소하고 은은한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볶은 곡물이나 견과류를 연상시키는 향이 더해져서요. 커피의 로스팅 정도를 따지듯이 이런 배전도에 따라서 풍미의 차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권에서는 호지차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로스티드 그린티라고도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요 호지차는요, 사실, 말차랑 비교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항산화 성분이 비슷하게 들어있어서라고 해요. 하지만 카페인은 훨씬 적다고 합니다. 말차는 어느 정도의 카페인이 좀 함유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 호지차 친구는요. 카페인은 말차보다 적고 항산화 성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카페인에 조금 예민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차가 정말 어마어마했던 게요, 여러분. 지난해 세계 말차 시장 규모가 약 41억 1000만 달러였대요. 이게 우리 한화로 얼마냐 하면은 약 6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만큼 카페 메뉴, SNS 트렌드, 젊은 세대들이 픽하는 건강 음료, 막 요런 선호도에 따라서 모든 게 죄다 맞물려서 거의 말차의 해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다 아는 카페 프랜차이즈에서도 말차에 관한 메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곤 했었는데요. 일본의 주요 말차 산지가 교토 지역인데요. 작년에 너무 큰 폭염을 겪으면서 수확량이 20%나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새로 차밭을 조성을 해도 본격적인 수확까지 최소 5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 카페들 역시 이 호지차를 적극적으로 메뉴에 올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호지차, 마트에 가보니까 호지차 티백들도 많이 팔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조만간 구매해서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말차보다 카페인은 적지만 항산화 성분이 그대로. 그리고 호지차는 카페인 함량 또한 낮아서 저녁 시간에도 누구나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차. 선명한 초록색인 말차와 달리어 젓갈색을 띠는 호지차는요, 특히나 추운 계절에 어울린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해 가을부터 조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을린 헤이즐넛, 다크 코코아 껍질,
캐러멜화된 설탕이 겹겹이 쌓인 듯한 맛이라는 미국의 한 카페의 표현이 있대요. 전 이 말 들으니까 더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다크코코아, 설탕, 헤이즐넛이 겹겹이 쌓이면 어떤 맛인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지 않나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조만간 우리 같이 꼭 한번 먹어봐요. 차로 마셔도 우유랑 마셔도 궁합이 굉장히 좋다고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백으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한번 검색해 보셔가지고 우리 항산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카페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여러모로 마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오늘 여기까지 건강 브런치 아주 알차게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다음 주 설 방송에도 제가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들로 한번 건강 브런치를 채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방송이 아마 재방송으로 들을 때면 설 연휴가 껴있을 거예요. 우리 일요일이기 때문이죠. 다들 건강한 설 연휴 보내시고 또 이번 한 주의 평일도 아주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지금까지 건강 브런치 셰프 보영이었습니다. Step outside, the world's awake. Let's go big, for goodness sake. Chase the light, reach so high. Spread your wings and touch the sky. Good morning energy, rise and go. Feel the power, let it show. Take the world, make it yours. Open wide those morning doors.